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지구온난화로 환경의 변화를 피부로 직접 느끼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구의 환경 문제. 이 지구 환경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지구의 날인데요. 4월 22일인 어제가 바로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지구의 날의 의미는 무엇이고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님 나와 있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로 45번째를 맞이하는 지구의 날인데요. 자 40여 년을 이어온 역사가 궁금합니다. 먼저 언제 또 어떻게 지구의 날이 시작이 됐나요? 1969년도에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우리나라 2007년 그 태안 기름 사고처럼 해상 유류 유출 사고가 크게 발생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워낙 이제 석유 문명, 자원 낭비, 환경 파괴를 또 극심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준 계기가 돼서 그 이듬해 4월 22일 날 바로 어제죠. 네. 1970년도에 미국의 상원의원인 게이로드 넬슨 상원의원이 주창을 하고 그다음에 하버드생이었던 데니스 헤이스라는 학생이 조직을 해서 미국에서 2천만 명이 모이는 각지에서 워싱턴에서 가장 큰 집회를 했죠. 예를 들어서 뉴욕 오가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토론을 하고 연설을 듣고 환경 실천을 행동하고 그다음에 센트럴 파크에서는 60만 명이 모여서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계기가 됐었는데 사실 20년 동안 지구의 날 행사가 요때 이후에 다시 열리지를 못했어요. 중단됐죠. 사실 이제 경제 성장에 밀려서 지구 환경 문제가 사실은 이제 뒷전으로 밀린 셈인데 우리나라는 다시 이제 전 세계가 지구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같이 인식하고 국가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90년도에 2회 대회가 열렸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네.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남산에서 걷기 대회라든지 기념식 또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지구의 날 행사를 그때부터 기념하면서 환경의 날 6월 5일 환경의 날은 이제 유엔이 정한 날인데 이 지구의 날은 정부보다는 이제 민간 환경 단체가 주축이 돼서 그걸 기념해서 차 없는 거리 행사라든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함께 조직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구의 날을 기념해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행사들이 열리고 있나요? 아무래도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주간을 정해서 이번 주까지를 이제 거의 지구의 날 주간으로 정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또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지구 환경 문제로 꼽히는 것이 기후변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사람당 CO2를 온실가스를 1톤씩 줄이자 이런 캠페인과 서약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도 우리나라 지난해 기준으로 2천만 대를 돌파할 정도로 자동차가 아주 많이 급증했고 자동차 통행량도 더 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캠페인이라든지 차를 잠시 쉬게 하자 하면서 승용차 이용을 좀 자제하자라고 하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구의 날은 이제 1970년에 환경 집회를 지구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세계적인 지구 환경 문제가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전에도 이걸 계기로 사실은 이듬해 2년 뒤에 네. 스톡홀름에서 인간 환경회의라고 하는 것이 열렸어요. 113개 나라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네. 일종의 이제 환경에 있어서의 인권 선언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 세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고 나름대로 전 세계에 부여하고 있는 원칙을 제시한 인간 환경 선언을 채택하게 되고 예. 또 이듬해인 1973년에 환경 관계에 있어서의 유엔 기구인 UNEP라고 하는 유엔 환경 계획이라고 하는 기구가 창설이 되는 네. 그런 중요한 어떤 계기, 모티브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전에도 여러 계기와 지구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런던 스모그, 52년 런던 스모그라든지 또 몇 년 뒤에 나타났던 LA 스모그, 그다음에
그 서양에서 환경운동의 계기가 촉발되게 된 계기가 됐던 그 레이첼 카슨의 뭐 침묵의 봄 이런 것이 발간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고 역시 DDT라든지 이런 고엽제 문제가 심각하구나 살충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하딩이 이제 사이언스지의 공유지의 비극 그러니까 지구도 마찬가지다 그 모두가 함께 써야 될 공공재이고 공유 자산인데 이걸 서로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그 과잉을 하고 네. 난개발을 하고 너무 이용을 많이 하다 보면 인류 자체가 자멸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어떤 지구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계기도 68년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워낙 경제 성장 논리에 묻혀서 또 이 지구 환경 문제에 크게 관심을 촉발하는 이런 그 계기로 더 나갔어야 되는데 좀 못내 아쉬운 게 있는데 하여튼 네. 뭐 일본에서도 미나마타 병이라든지 이따 병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복합 환경 문제에 대해서 또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해서 심각성을 많이 알게 됐죠. 그러니까 1972년에 스톡홀름에서 채택한 이 인간 환경 선언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참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선언 내용들은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중요한 건 이제 환경 분야에 있어서의 일종의 인권 선언. 그러니까 환경권, 그러니까 인간 환경 회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뭐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든지 생태 중심은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네. 할 수밖에 없는데 마땅히 인류의 문제를 또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환경, 인간은 이제 그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환경권 선언한 것이 이제 가장 큰데 사실 인간의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공업국가를 가리지 않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앞장서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에 담고 있고 한 26개 항에 걸쳐서 원칙을 담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 환경 문제를 다 담고 있어요. 근데 벌써 4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여전히 뭐 그런 문제는 숙제로 남아져 있는데 뭐 해양 오염을 방지하자, 유해 물질 배출을 금지하자, 뭐 환경 교육을 더 활성화하자, 또 국가 간 어떤 환경에 대한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법을 진전시키자. 뭐 하여튼 여러 뭐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그 살상 무기들을 네. 뭐 그 줄이자 뭐 등등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죠. 7, 80년대를 거치면서 그런데 이 지구의 날을 기념한 행사도 마찬가지고 환경 행사가 자주 열리지 않았다고 해요. 앞서 뭐 잠시 언급하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환경보다는 경제를 우선시 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 이게 이제 전 세계 나라들이 모여서 뭐 환경 선언도 하고 유엔 관련 환경총회도 상당히 많잖아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든지 생물다양성 총회, 사막화 방지 총회, 뭐 또 물 문제, 해양 투기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각각 협약도 하고 의정서도 채택하게 하고 국제적인 합의와 약속과 행동을 그 결의하는데 실제 이런 것이 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계속 경제 성장에 그 묻혀서 그 환경 오염이라든지 지구 환경 문제가 계속 그 내몰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 이 지구의 날에 있었던 미국 시민들의 어떤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 공동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서 이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자, 행동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지구의 날을 다시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년 2014년은 역사상 지구가 가장 더웠던 해였습니다. 지구의 기온 상승과 잦은 폭풍, 또 가뭄이 심화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 건강한 지구를 위해서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지구를 되살릴 수 있기를 바라며 매년 지구의 날을 통해 다시 한번 지구 환경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